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깎아 맞는 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는데 어깨 회내를 그렇죠. 이용해서 정타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 잘 배웠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쪽에서 치는 거는 그대로 회내 시켜서 치면 되는데 이쪽에서 좀 강하게 치고 싶을 때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쪽. 네, 여기서 이렇게 때릴 때 나는 이쪽인데? 네. 왼손잡이 이쪽이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일단은 내가 오른손잡이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강하게 때릴 때 이 상체 회전이 어느 만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만큼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 가는 게 좋은가요? 강하게 치려면 많이 할수록 더 세지 않을까요? 회전을? 그렇죠. 많이 할수록 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강하게 스매싱만 때린다면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돌아가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가 지나서 요만큼 가겠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선수들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전에서 많이 가던가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안 가죠, 이렇게? 다음 동작이 불편해지겠죠? 아, 그 이건 다음 세게 때릴 수 동작이. 있겠지만. 또 하나 뭐냐면, 어깨가 이만큼 돌아왔을 때, 어깨를 회전을 더 안 시키고 멈춰주는 거예요. 멈춰주고 때려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때릴 때 계속 흘러가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진자 운동이라고 그러죠. 같은 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네. 근데 사실은 배드민턴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중 진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같이. 그죠? 그리고 같이 하다가 만약에 요게 써지려면 이게 계속 흘러가면 이 아래 두 번째 이 진자가 힘이 실릴까요? 아, 덜 실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어깨가 같이 움직여요. 하다가 얘가 멈춰지고 때려야죠. 그러니까 멈춰지고 때려야 얘가 센 거지. 얘가 이래서 멈춰지면서 딱 때려야 되는데 이게 임팩트 때 계속 흘러가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임팩트를 강하게 하면서 흘러가야지. 그러니까 약간의 일시 멈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일시 멈춤이 없어버리면 힘이 안 실리겠죠. 이게 손목 운동이. 자, 우리가 스매싱을 때려. 우리가 이제 분절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배드민턴 스매싱은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뭐예요? 상체. 왼쪽 상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계속 흘러가 버리면 아, 그럼 파워가 안 실리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게 멈춰져야지 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매싱을 때릴 때 여기서 많이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다음 동작과 관련성도 물론 있지만 네. 여기서 임팩트를 칠 때 이렇게 멈추는 듯하게 태우고 던져야지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예 그러면 이렇게 놓고 때린다? 그러면 또 파워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돌려야 되느냐? 내 몸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는 돌아야 돼요. 그죠? 보통 45도 이상은?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백사이드에서 때린다면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쪽에다 때려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보기 쉽게 하면 여기서 한 요 정도 각도는 나와야 될 거예요. 저기다 세게 때리려면. 그렇죠? 그럼 이 정도 각도를 때려서 이만큼 돌아서 때려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때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모양을 정타를 만들어 주려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낚개면이 여기서 때린다면 막 이만큼 열리겠네. 그죠? 이런 느낌이겠네. 그죠? 네. 저쪽 보는 느낌.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때려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힘이 있는 스윙을 때릴 때는 이 정면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내가 이 정도 돌아가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깨가 45도 정도 돌아가서 멈추면서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한번 그렇게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 여기서 네. 이 정도는 돌아야 그렇죠. 강하게 때릴 수 있다. 좀 더. 다시 해봐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네. 이렇게 돌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스텝이 하나 뭐가 있죠? 홉스텝 있죠? 홉스텝, 네. 홉스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리듬에서 이렇게 홉스텝을 넣어서 그 다음에 탄력을 이용해서 때리면 네. 세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홉스텝을 잘 넣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텝이 이제 홉스텝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스텝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홉스텝은 어떻게 보면 리듬을 잘 타면은 이 점프력이나 상체를 이용하는 이런 공간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이 런닝 스텝은 그런 파워는 좀 떨어지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스매싱을 때리거나 파워 있게 때릴 때는 좀 홉스텝을 잘 맞춰서 때리면 좋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타점이 안 맞다든지 할 때는 이런 런닝 스텝으로 그 동작을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파워 있는 동작은 홉스텝이 훨씬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몸의 리듬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게 됐거든요. 그 스텝이 네. 백사이드 나갈 때. 그렇겠네요. 네, 한번 해봐요. 홉스텝으로 먼저 한번. 네. 그렇죠? 다시 해봐요. 몇 번 해보세요.
좋아요. 다시 이제 이거 열어주고, 그렇죠. 이때 우리가 그립법에서 하나 점검해야 되죠. 뭐죠? 2번 그립에서 엄지를 이렇게 내려줘야죠. 네. 예. 스매싱 그립은 관하고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 그립법을 스매싱 내가 이제 그동안 경험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스매싱 배우는 사람. 엄지를 안 내리고. 예. 또는 엄지를 여기다 잡고 여기다 그냥 힘을 주는 거죠. 이 끝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손목에 이 내전 현상이 많이 일어나려면 엄지를 내려줘야만 이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번 그립 이렇게 잡고서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한번 손목을 열어봐요. 잘 안 열려요. 그죠? 이게 엄지가 내려가야 잘 열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스매싱 때릴 때 엄지 끝에 이 첫째 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쪽을 걸어 잡고 때리는 느낌으로 때려야지 이게 세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손목이 잘 열리려면 엄지가 내려가야 된다도 맞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엄지가 내려가야지 잘 열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그립이다 하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엄지가 내려가야지 이거 그대로 놓고 이게 열려고 그러면 잘 안 열리죠.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에서 내가 2번 그립을 그대로 써도 된다고 할 때는 언제예요? 뭐 커트 드롭이나. 그렇죠. 커트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2번 그립은 커트나 아니면 백핸드 칠 때 그 그립을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엄지 내리지 않고. 그렇죠. 한번 해봐요. 네. 자, 몸을 턴해서. 그렇죠. 오, 좋은데요? 임팩트 좋잖아요. 다시 한번. 자, 턴해서. 그렇지. 다시. 몸을 턴해서. 그렇지. 자, 몸을 턴해서. 그렇지. 지금 임팩트 각이나 전반적으로 이 손목의 회내 현상도 잘 나오고 어깨도 괜찮고. 자. 오. 아이고. 지금 좀 더 열어야 돼요. 또 이거 조금 더 습관이 습관이 나오려고 그래요. 다치나 봐요. 네. 어깨를 열어줘야지. 그렇죠? 그렇지. 다르네. 네.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매싱을 세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네. 하나가 뭘까요? 오른팔. 그립도 되고 뭐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네. 오른팔을 이용해서 뭐 왼손잡이니까 뭐 당연한 건데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해야죠.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의 모든 기술은 셔틀콕과 라켓의 임팩트 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립법은 임팩트 각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30년 교육 노하우가 집약된 새로운 그립 교수법 GS 멀티그립 교수법을 제안합니다. GS 멀티그립 교재 영상으로 90일 동안 1일 30분 이상 반복 훈련 해보세요. 나만의 양면 그립이 완성될 것입니다.